물론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하면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리면 감기를 낫게 하면 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장 눈앞에 닥친 질환에만 집중을 하면 우리 몸이 실제로 겪고 있는 기능 저하, 면역 저하를 온전히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에 짓눌린 몸 상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 말 솔직히 짜증나시죠?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낮에는 멍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솟구치는 스트레스에 심장도 막 두근두근 빨리 뛰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이 결국에는 몸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도 쉽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 역시 힘든 시간을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래도 제가 직접 겪고 찾아낸 방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 노하우를 공유드리면서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개원 초기에 이런 시간을 그대로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4년이 지났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던 시기라서 평소에도 체력이 부족했고 개원을 준비할 때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야, 개원하면은 진짜 힘들 텐데 너 할 수 있겠니? 라는 걱정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루를 마치고 누워도 그날 있었던 일을 계속 되짚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느라고 잠들기까지 2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겨우 잠들어도 졸작 깬 것처럼 금방 깨버리는 거죠.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금방 답답해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통증이 계속 나타났어요. 문제는 제가 이런 변화를 잘 감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 개원 초기라서 몸이 바쁘니까 그냥 피곤한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심지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에는 상황에 따라서 몸을 긴장시키거나 아니면 릴렉스라 그러죠. 이완시키는 자율신경이 있는데요. 이쪽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것을 교감신경이라 합니다. 위협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면 예를 들면 전쟁 상황이라든지 시험 전날이라든지 교감신경이 반응해서 심장이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언제든 몸이 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긴장 상태가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 몇 달 이어지면 교감신경이 가라앉을 틈이 도저히 생기지가 않게 되겠죠. 이렇게 교감신경이 계속 가라앉지 못하고 항진된 상태로 있으면 부신해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막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도 유명하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코르티솔은 위기 상황에 몸이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요. 특히 에너지가 위기를 벗어나는데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몸의 에너지를 다시 배분합니다. 즉,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능에는 에너지를 줄이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문제는 면역 기능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암세포로 변한 나쁜 세포를 찾아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의 경찰과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런데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반대로 이 NK세포의 활동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경찰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작은 범죄들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당연히 큰 범죄도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처리되지 못한 위협들이 계속 남아서 염증으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이면 교감신경은 계속 항진이 되면서 우리 몸을 긴장 상태에 놓게 되고 더불어서 면역 기능은 계속 저하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 몸에 만성염증이 늘어갑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과 같은 큰 병을 키우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하면 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리면 감기를 낫게 하면 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장 눈앞에 닥친 질환에만 집중을 하면 우리 몸이 실제로 겪고 있는 기능 저하, 면역 저하를 온전히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스에 짓눌린 몸 상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사실 잘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기능의학 검사를 통해서 지금 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면역 상태는 어떤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검사를 소개하자면 자율신경의 검사, 부신호르몬 검사, 유기산 검사, NK세포 활성도 검사입니다.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율신경의 검사, HRV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심장박동의 간격을 측정해서 몸이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몸이 계속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 번의 검사로 스트레스의 정도랑 내 몸에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부신 호르몬 검사인데요. 코르티솔과 DHE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것 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치를 보면서 스트레스 지수와 나의 만성 피로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유기산 검사입니다. 소변으로 세포가 에너지를 잘 만들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때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우리 뇌에서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 상태도 함께 나오죠. 덕분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피로가 단순 체력 저하의 문제인지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 있는 문제인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NK세포 활성도 검사입니다. NK세포는 몸속에 이상세포를 찾아 없애는 면역세포입니다. 혈액 검사로 이 NK세포가 한마디로 우리 몸의 경비원 세포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NK세포 수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로만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역계와 호르몬, 우리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 신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합니다. 기능의학은 이렇듯이 우리 몸의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는 의학이자 우리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 결과로 드러난 부족한 부분에 맞춰 수액 성분과 용량을 조합하여서 처방할 수가 있죠. 이게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치료입니다. 내 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능의학을 공부한 덕분에 스트레스로 인해 무너졌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과 똑같은 스트레스, 가끔은 더 강한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솔직히 많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